자, 코인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 한때 1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이걸 숨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 그동안 가난 코스프레를 한다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죠. 들어보시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제가 자산을 모은 거는 변호사 일로 자산을 모았고요. 검소함의 상징이 있잖아요. 절대 화려한 거, 이런 거 비싸 보이는 거 절대 없어요. 그냥 다 이 항상 다 보면은 아닙니다. 토탈 얼마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5만 원 안 되죠? 이거는 국회 5만 원? 거고요. 신발은 37,000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잠깐 좀 좋게. 메쉬 소재라서 그렇습니다. 이분을 제가 한 7, 8년 전? 예. 혹은 그 이상 전에 한번 뵀었을 때 그 티셔츠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제가 네. 가난 코스프레 한다고 얼마나 보수 언론의 공격을 받았던지 제일 황당하고 재밌었던 게 이제 제가 변호사인데 네. 저에게 변호사 선임하라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예 그쪽에 악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예 선임을 아예 안 했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금검 전략했다. 진짜 아껴야 또 그 돈으로 코인 사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근검 절약해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됐다. 검소한 청년 정치인의 상징이었는데 검찰 수사 결과요. 그가 보유했던 가상자산 예치금이 한때 99억 원에 달했다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구자령 변호사님. 이게 매년 재산 공개 기준일이 12월 31일인데 그 하루 전날에 거래소 계좌에 99억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이걸 숨기려고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지금 검찰 수사로 드러난 겁니까? 일단 그 구조를 알아야 되는 게 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 재산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국회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적절한지를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신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기준일에 돈을 항상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돈만큼을 맞춰 놓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주식 투자로 시드머니나 이런 것들이 한 12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문제가 없는 돈으로 갖고 있었고 신고가 돼 있던 건데 요걸로 코인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억대까지 이익이 치솟자 요게 이제 코인으로 전환을 시키면 신고 의무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일에 그걸 코인으로 다 바꿔놔요. 네. 그래서 12억 원을 예금 계좌에 딱 맞춰놓고 나중에 또 이제 투자 수익이 엄청나게 발생하면은 그 시드머니 12억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이 빠져있잖아요. 그럼 12억이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다시 또 일부를 환전해가지고 12억을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고 자료에는 원래 갖고 있던 돈에서 근로소득, 급여, 세비 그 정도가 약간 추가된 정도로 돈이 계속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했고 허위로 계좌도 맞춰를 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회 공직자윤리위에 재산관계에 대한 그런 파악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예, 설주한 변호사님. 네. 이게 법적으로 좀 애매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거래소 계좌에 있었던 돈이에요. 12월 30일까지 거래소 계좌에 99억 원이 있었는데 검찰은 이거를 일반 계좌랑 똑같이 본 거 아닙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그 돈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애치금과 우리가 이제 그 투자금은 좀 달리 봐야 되겠죠. 애치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코인을 우리가 주식시장과 똑같습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보통 계좌이체를 해놓지 않겠습니까? 증권계좌 같은 걸로. 그렇죠. 똑같습니다. 코인 거래소에 애치금을 놔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 계좌로 돈을 보내놓는 거. 그렇죠. 그 예치금, 그렇죠. 코인 계좌에 그 예치금이 99억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그러니까 변환을 한 거겠죠. 코인을 매각한 돈으로 아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를 이제 사버렸을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이 되는 것인데 이제 가상자산을 이제 우리가 판례에서 이것을 어떤 뭐 압수물의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현금처럼 벌 수 있냐 여부는 판례가 좀 분분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압수물의 대상이 된다거나 어떤 그 현금으로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법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김남국 의원이 지금 기소가 된 것은 아까 그 구자민 변호사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왜 국회의원이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좀 다퉈져야 될 문제입니다만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사실관계 한번 따져보면
김남국 의원이 그 전년도에 그 현금성 자산과 본인의 자산 전체를 대충 이렇게 맞춰놓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늘어나지 않게끔 맞춰놔요. 네. 근데 그 거래가 항상 연말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약간 의심은 갈 만한 상황입니다만은 뭐 이제 김남국 의원은 지금 이제 본인이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 자기가 이거 투자한 것도 지금 많이 손실 본 것도 많은데 이걸 가지고 뭐 지금 얘기하느냐라고 하는데 조금 시점을 달리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김남국 전 의원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이제 우리가 재판 과정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확인해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찌됐든 간에 뭐 본인이 이 과거에 부적절하다고 그 분명히 얘기하고 반성하지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약간 그 실체가 다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서 아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는 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1년 12월 30일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99억 원어치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걸 팔아서 주식의 그 계좌의 예치금처럼 코인 계좌에 99억 원의 사실상의 현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일반 시중은행으로 내 예금 계좌로 보내버리면 99억 원이 내 현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이 99억은 현금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99억을 감추기 위해서 김남국 의원이 이런저런 활동을 했다라고 보고 지금 한 겁니다. 김남국 전 의원은요, 지금 본인의 이런 기소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 세력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이렇게요. 저 윗선의 검은 세력 지시에 의한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이 소환 전에 이미 계획하고 부른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에서 당당히 싸워나가겠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네. 김남국 전 의원이 지금 이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 탈당했었지만 지금 복당해 있기 때문에요. 민주당에서는 저 검은 세력이라는 건 누구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뭐 김남국 의원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예. 상식적으로 아무래도 검찰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 중에서도 정치 검찰을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떳떳한데 본인의 어떤 그런 죄가 없음을 조금 과장되게 만들어서 본인에게 본인을 기소하고 또 이렇게 탄압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항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어떤 이런 코인의 어떤 예금 계좌라는 것들이 사실 생소하긴 하지만 사실 쉽게 좀 들여다보면 이해는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황들이 사실 검찰이 의심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정말로 오해받을 만한 일이 억울한 일로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선대 때부터 땅을 물려받았는데 땅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또 어떻게 투기로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면 막상 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김남국 의원이 결백하다면 저는 그게 재판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다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런 입장입니다. 단순 허위 신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 제출한 행위다. 구 변호사님. 그렇죠. 저 부분을 짚을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저는 재산이 땅은 없고 한 10억 정도 재산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허위 신고예요. 근데 이건 적극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코인으로 전환해가지고 드러나지 않게끔 했거든요. 그리고 내 원래 갖고 있던 12억만큼을 교묘하게 다시 매번 맞춰놔요. 그리고 처음에 그 12억이 형성됐던 게 주식을 매각한 자금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자금을 가지고 코인을 투자해가지고 100억대로 불려놓은 다음에 다시 거기서 일부를 빼가지고 형성이 됐으면 신고를 했을 때 코인 투자로 인한 수익 이렇게 표시했어야 맞는데 그거를 예전처럼 동일하게 주식 투자 자금 및 세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주장대로 그냥 단순 허위 신고만 한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허위 신고에 맞게 계좌까지 잔고를 딱 맞춰놨거든요. 이거는 사실 김남국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만 검찰은요, 김남국 전 의원에게 제기됐던 또 다른 의혹들,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또 코인 투자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요, 이 부분이 무혐의 처분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광기란 얘기를 쓰면서요.
욕설 섞어가면서 본인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했습니다. 좀 자세히 좀 보여주십시오.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것인데 진짜 관계 없고 온 세상이 미친 것 마냥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요. 황당한 의혹 제기였다. 나는 11개월 보유해서 99.6% 손실을 봤다. 그런데 뭐 대선 비자금이네, 뇌물이네, 자금 세탁이네 이런 얘기를 한 언론 비속어를 써가면서 지금 비판을 했어요. 앞서서 기자들 향해서도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그 모습 만나보시죠. 제일 제가 답답했던 게 해명을 했는데 해명한 거를 또 해명하라고 하니까 본인이 해명한 것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상임위 시간이냐 시간이 아니냐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미공개 정보 의혹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정보는 없고요. 왜냐하면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먼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막 그런 보도가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억울했었습니다. 초기에 이제 막 다 해명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 처음에는 막 진짜 보도 나온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팩트하고 틀린 게 너무 많았어요.